문지 웹진이라는 소설의 수상작으로 선정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옹기전이 이제 선정이 되셨는데 황정은의 어떤 변모라든지 이런 거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다라는 그런 평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옹기전이라는 소설을 작성하게 되신 뭐 계기라든지 이런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요. 제가 일단은 전에 비해서 좀 말하고자 하는 바가 확고해질 건 사실이에요. 또 이건 좀 약간 제가 여태 쓴 소설 중에 뭐 예를 들어 틀림없다라거나 확고하다라거나 이런 묘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소설이거든요. 좀 나중에 발표하고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좀 그런 걸릴 예정이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작년 여름에 용산을 좀 알게 되면서 뭐 안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용산을 몇 번 오가면서 아무래도 뭐랄까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들이 용산에 대한 주변의 반응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이랄까 이런 것들이 소설에 계속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이 소설이 반드시 용산을 생각하면서 썼다 그런 건 아니고요. 용산과 흡사한 그런 사회적 사건들이랄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타자의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반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항아리를 묻는 과정.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얼마 전에 선생님 평론하시는 분을 뵀는데 그분이 옹기전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망각에 관한 이야기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용산은 아니지만 용산과 같은 일들이 묻히는 이유가 세 가지, 그러니까 되게 거칠게 잘랐을 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가 무관심, 알면서도 자기의 생계에 바빠 그 일을 잘 들여다보지 않거나 잘 들여다볼 수 없는 자의적, 타의적 무관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무관심. 그리고 또 하나는 기만. 예를 들어 이 오기 전에 나오는 우도가게 할아버지처럼 지금 이 사람 얼마나 좋은 사회냐,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좋은 이런 것들. 또 하나 은폐. 가장 1차적으로 말하자면 언론적인 그런 행위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승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일로 해서 그런 일들이 묻히는 과정, 잊혀지는 과정. 근데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또 도시를 이루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물론 제가 그렇게 많은 사회적 경험을 한 건 아니지만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기엔 최근이지만 이 도시를 이루고 있는 요소 중에 지금 현재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그런 식으로 매몰되어가는 고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로 도시가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 도시가 과연 얼마나 제대로 된 도시인가, 도시가 제대로 타는 것도 말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어요. 걱정이. 그러니까 도시의 기반 자체가 굉장히 취약한 게 아닌가 생각보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서 옹기전이라는 단편을 되게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제 그런 상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는 소설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한편 좀 흥미로웠던 지점이 이 아이가 항아리를 발견하게 된 계기, 갖고 오게 된 계기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제 망각, 매몰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냥 우연히 이렇게 옆 동네로 흘러갔다가 삽이 있어서 이제 삽을 팠다. 삽으로 이제 땅을 팠다. 그래서 항아리가 발견이 됐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왔다. 근데 그런 계기들은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심하게 흘러가는 행위 속에서 이제 항아리를 발견하게 됐는데, 말을 하고, 약간 고통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변해가고, 근데 이거를 제자리에 갖다 놓기도 그렇고, 버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약간 당황하고, 그러다 이제 목소리를 쫓아가고, 이런 과정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분명하지만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담백하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황자의식의 어떤 타자에 대한 뭐 윤리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쓰면서 제가 무표정하게 무덤덤하게 막 이러면서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실지는 모르겠지만 저 나름 이 어떤 단어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막 울면서 쓰기도 하고 정말 찌질하게 한 단어 마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막 이런 상태로 쓰는데 그거를 막 이렇게 과하게 넘치게 표현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런 소설에 대한 그 취향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렇게 감정이 과한 소설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자 읽는 사람이 이걸 읽는데 그 작품 안에서 뭐랄까 그 등장인물들이 감정이 막 흘러넘치고 막 이래버리면 읽는 사람이 거기에 공감할 여지가 뭐랄까 좀 질려버린다고나 할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읽기도 그렇고.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지만 그냥 평범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소설을 쓰기 시작하시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쓰실 소설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무엇일지. 소설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일단은 제가 누차 애매하게 한 얘기인데 제 스스로의 재미? 그러니까 재미라는 게 막 뭐 코미디 프로 보면서 재밌어 이런 재미가 아니라 어떤 내용을 쓰든 그 내용에 몰입이 되고 스스로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작품인데 좀 매혹이 돼야 소설을 끝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설을 쓰고 싶다는 마음, 그 소설을 쓰고 싶다는 마음, 그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쓰고자 하시는 소설이 있으시다면? 쓰고자 하는 소설하면 또 너무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마감한 소설하고 지금 쓰고 있는 소설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마감한 소설은 옹기종 같은 경우는 제가 여태 썼던 소설 중에 그나마 발표된 소설 중에 제일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스로 어투라든가 이런 게 좀 약간 개구치면서도 좀 강해요. 그래서 강한데 이번 가을에 개간지에 발표될 단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금 더 강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좀 약간 좀 대놓고 좀 뭐라 막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한 편 썼고요. 그 반작용이랄까?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작품은 그 서울에 관한 단편인데 양산을 팔러 하루 동안 이제 양산을 파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서울에 관한 서울이 느껴지는 하루랄까? 이런 걸 써보고 싶고 또 다음 달에 또 마음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그동안 옹기전하고 가을에 발표되는 그 작품이 좀 세서 상대적으로 제가 좀 지치는 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마감할 작품은 좀 엉뚱한 거를 한 편 재밌는 걸 하나 써보려고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